안녕하세요. 연희동 한선생입니다. 오늘 오면서 오늘은 어떤 오프닝을 준비할까 고민을 또 했습니다. 참 요즘 이게 제일 고역이네요. 그래서 문화나님한테 여쭤봤죠. 그쪽이 베테랑이시니까 오늘 이런 날은 오프닝 뭘 하면 좋아요? 그래서 구정 전날이니까 그런 거 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구정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점점점, 제사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점점점, 가족하면 점점점,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답답하게만 느껴지는지.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요. 심지어 저희 권 여사님은 기독교세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늘 전쟁 아닌 종교전쟁을 벌였죠. 그럴 때 참 왜 저렇게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싸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년에 몇 번 있는 제사 때문에 매번 가족이 싸우는 거에 어린 마음에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요. 제사를 안 해서 친척들이 저희 엄마를 싫어하신 게 아니고 또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기독교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신 게 아니고 어쩌면 엄마가 자주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는 거, 자신을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 그리고 종종 연락하거나 안부 전화해주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날 다 폭발하는 건 아닐까요? 저희 권 여사님 괜히 기독교인이라고 핍박받는다고 상당히 사명의식 갖고 사셨는데 알고 보면 다들 미우나 고우나에도 권 여사님의 안부와 인사와 그리고 함께하기를 모든 친척들이나 분들이 다 원했었나 봐요. 여러분들 너무 귀찮고 힘들다고 하셔도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보겠어요? 머디먼 고향이지만 열심히 쫓아가셔서 그동안 본인들 보고 싶어 했던 분들한테 예쁜 낮, 좋은 낮 보여주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저한테 아주 많은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구정이라고 하지 말고 설이라고 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죄를 진 건지도 모르고 물어봤다가 또 이 부스 안에서도 욕을 먹었습니다. 예. 그거 뭐 일제시대 때 잔재라면서요. 제가 좀 그렇게 좀 올드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 감사드리고요. 섞어디지 할게요. 구정이라고 안 하고 설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또 집에 가면 또 식구들이 또 구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입에 붙었나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구정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일제 뭐 잔재래요. 그러니까 다 설이라고 해주시고. 그럼 1월 1일도 설이고 내일 모레도 설인가? 둘 다 설? 설설? 다 설이래요. 오늘 또 많은 댓글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질문이 그 고양이 얘기가 많이 올라오셨네요. 고양이가 계속 잠만 잔다고. 원래 고양이가 하루에 한 18시간 자요. 그리고 겨울엔 특히 더 많이 잡니다. 활동성을 좀 줄이고, 그리고 춥기 때문에 최소한 에너지 효율적인 그 방법이 이렇게 자는 거죠. 우리도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잠 살살 오잖아요. 예. 추울수록 더 잠 잘 와요. 그때 주무시다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관절염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감기도 걸리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야행성이라고 해서 밤만 되면 또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갑자기 활발히 움직일 때가요. 언제냐면 화장실 갔다 온 바로 직전이에요. 화장실을 딱 갔다 오자마자 몸이 너무 가벼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똥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애들이 좀 발랄하게 뛰는데 그 외에는 다 조용히 잠자고 있으니까 병 걸린 건 아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 드린다고 했던 솔카드, 첫 번째 솔카드는 어떤 솔카드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은 7번에 대한 솔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여러분들 혹시 알렉산더 대왕 혹시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7번이세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대왕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라를 통치한 적이 없던 길거리의 대왕이었죠. 결국 죽는 것도 길바닥에서 죽어요. 이런 객사와 함께 연루되어 있는 게 솔카드 중에 7번이신데 너무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종의 좀 장렬하다라고 엄숙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솔카드 7번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박정희도 7번이었고 김대중도 7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번호라고 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7번이 좋다 나쁘다 하실 건 없고 그리고 외국의 대통령 중에도 7번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가 7번이셨어요. 아니에요. 뭐 자기 번호라고 자꾸 문안하는 케네디가 9번이었대요. 아니고요. 7번이에요. 그리고 희대의 그 요물이었던 그리고 많은 남자들의 그 심볼의 대상이었던 마릴린 monroe도 7번입니다. 그리고 마릴린 monroe의 남편이었던 아서 밀러도 7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7번이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7번이시고 이분은 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대금 연주가이시기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차승민 연주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이신 이유가 바로 7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귀성길에 BGM 음악도 좀 깔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되게 절묘한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7번이 많은데 제가 좀 리더급에 관련된 사람들만 얘기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7번은 조금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골목이에요. 어떤 골목이냐가 중요한 거지 대장만 기억하시면 안 되세요. 후진골목서부터 큰 대로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이나 역할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대장의 사이즈와 크기 그리고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용맹스럽고 우리 뭐 리더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보기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쑥스럽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느냐? 이유는 하나죠. 그냥 사람들이 시키니까. 그래서 그냥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리더를 시키느냐. 리더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의욕적인 것도 많고 머리에 아이디어도 많고 기획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세상에 재밌는 걸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호기심은 많은데 살짝 게으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차를 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처럼 늠름하고 용맹한 모습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 동안 수련 기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런 분들은 처음엔 좀 소심했는데 왜 우리 영웅전 같은 거 보면은 어렸을 때 소심하고 나약하고 애들한테 맞았는데 나중에 뭐 되게 영웅이 됐다. 이런 스토리가 전형적인 이 영웅적인 모습을 그리는 7번 스토리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 나폴레옹도 7번이었어요. 키에 대한 컴플렉스로 그 사람이 세계정복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내성적인 면 또는 소심한 거, 그리고 겁쟁이,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많이 보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컴플렉스가 많으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장군이 되면서 그는 훌륭한 마차와 그리고 늠름한 갑옷을 입게 돼요. 그 갑옷과 그 마차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도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면 내가 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신뢰감을 주는 타입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리더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이 처음엔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밟은 땅으로 가득 차 있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큰 정복자이면서 세상의 모든 길을 통합한 그러한 대영웅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외모를 가꿔라입니다. 이게 예뻐져라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 또는 자신의 어떤 뭐 캐릭터 그리고 남들한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쪽으로 항상 노력하면 그리고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누군가한테 본이 돼야 된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모습과 신뢰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외모를 가꿔라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오늘 모신 차승민 연주가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7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본인은 7번이란 얘기를 듣고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던가요? 그래서 그게 진취적이고 뭔가 목표가 하나 정해지면은 그냥 그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그런데 이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선로에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선로가 정해지고 달려갈 적에 제일 그게 좀 편하고 거기서 성취감과 제가 사는 이유를 느끼고 그런 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마차니까 일단 트랙이 있어야지 네. 안정감 있게 뛸 수 있겠죠. 네. 안 그러면 하도 뭐 좌충우돌 뛰어다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차승민 차승민 연주가께서 이렇게 불러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동네에서 그냥 차군이라고 부르다가 이렇게 쑥스럽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항상 이렇게 방황할 때 보면은 어디 체계나 조직에 없을 때 되게 방황하고 그럴 때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고 마음이 붕붕 뜨고 되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우리 유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했었던 조직형 인간, 사업하는 인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예. 갑자기 호출하네요. 이런 분들은 조직형에서 임원 같은 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유 예. 대표님 보시기에 그 CEO들이나 이런 네.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어떤 걸로 보이세요? 뭔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권위적이고요. 뭔가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계속 고집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지 않으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권위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모습으로 보여지기에는 되게 휴머니스트적인 모습을 되게 네. 많이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시죠. 예, 요즘에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해서 뭐라고요? 퍼스널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예. 그래서 그쪽으로도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결국 남들 눈을 되게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은 안 듣고 싶은데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정확히 7번이에요. 이렇게 앞에 대놓고 뜨끔뜨끔한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7번 분들이 능력, 실력, 어떤 그런 역량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리더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역량을 뒤에 많이 개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뒤로 따로 퍼스널 브랜드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 보면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권좌에 올라갈 때까지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권모술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많이 발휘를 하시고 일단 자리에 올라가면 일단 머리는 좋은 거네요. 예, 그렇죠. 일단 그 머리는 좋고 그다음에 일종의 야망이 굉장히 큰 분들이죠. 예, 권위에 대한 집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네. 어떤 자리에 있어야 내가 남들한테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포지션, 위치, 환경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따 직업 상담할 때 말씀드릴 텐데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조직에서의 지위 그것하고 일치시키는 분들이 아마 7번이 아닌가.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 제가 네. 이렇게 상담한 사례를 보면은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나이가 있는 분조차도
부녀회 회장이라도 하셔야 돼요. 네, 저희 어머니가 7번이세요. 권 여사님 7번이세요. 이제 8순이 다 돼가시는 분이 나 부녀 회장이야 막 이러고 다니시는데 네. 노인회 회장과 겸업하고 계셔서 거의 이제 동네를 섭렵하고 안 알아주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프라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침체기를 갖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의 잘난 모습과 안 될 때의 못난 모습이 되게 극명하게. 그래서 7번 남자들은요. 잘나면 꼭 양주 먹고요. 못 나가면 꼭 소주 먹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보이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로맨틱한 남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에 낭만적으로 빠져들고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상당히 남녀가 이성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임원들이 사실 뭐 어딜 가나 인기는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레스토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팁을 많이 안 주고 하도 이것저것 많이 시켜가지고 네. 그리고 가르쳐서 그 점원들을요? 네. 네. 되게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인생이 다 잘 풀릴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근데 여자건 남자건 이런 좀 로맨티스트한 성향 때문에 인기는 많고 사람들한테 금방 신뢰를 주고 호감도가 되게 높은 사람 중에 하나라 은근히 저도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유 대표님과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절대 공감입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혹시 남들의 호감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걸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자체를. 예. 예. 그렇게 해서 저를 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차승민님은 남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주로 뭘 노력하시나요? 좀 많이 웃죠. 그래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재미없는데도 언니 너무 재밌어요. 막 웃어요. 어쩔 땐 진짜 재밌어? 막 물어보게 돼요. 예, 지금도 여러 번 빵 터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리액션이 과해가지고 네. 어쩔 때 좀 민망한데 기분은 좋죠. 예. 그런데 자기가 뭐 해야겠다 그러면 다 해요. 눈치도 안 보고 다 하면서 네. 사람들 기분은 다 맞춰주는 척 하거든요. 근데 뭐 대놓고 까칠한 저보다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권력욕,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얼굴은 순하고 막 여리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생겼지만 권력욕 대단해요. 발음이 안 되네. 권력욕이 엄청나요. 진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권력을 이렇게 추구했던 게 있었나 싶은데, 근데 항상 제가 해왔던 일을 보면은 제가 항상 나서야 되고, 제가 뭔 걸 다 기획을 해가지고, 짜잔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딱 보여주고, 결국엔 그거가 또 욕구 아니었나 싶어요. 말씀 들어보면. 예. 그러면 이제 혹시나 그런 남들을 리드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거죠? 리드 당하는 것보다. 네. 예,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네. 리더가 될 수 없을 때 그냥 혼자 다 해버려요. 네. 그 정도로 기동력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느 정도 개괄적인 7번에 대한 이런 이미지다 이런 거다. 그런데 미리 꼭 다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숫자이건 어떠한 카드이건 어떠한 그 솔카드를 가지셨건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살면 장땡인 거예요. 이분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요. 1번부터 9번까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요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 장점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 단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팀워크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지 장점, 단점 7번이라고 다 좋은 거 나쁜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재밌는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안동머스만님이 한쌤 혹 명박이도 7번인가요? 면박이도 7번 아니에요. 면박이는 1번이에요. 1번은 따로 할 거예요. 제가 아주 특집으로 준비해 놓으려고요. 짧게 만나보네요. 1번에 좀 재밌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1번 안 건드렸어요. 구정 때 심란하실까봐. 예. 그래서 귀경길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잘 맞는 마차를 탄 장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우리 7번을 오늘 고른 거고요. 열심히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 이 7번들이
차 움직이는 거하고 다 연관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역마도 좀 많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 때문에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 떠가지고 예.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7번을 배우자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가끔 너무 방랑자처럼 어디 떠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럴 때 그냥 또 도졌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다. 그리고 차도 자기의 어떤 가호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운전 스킬,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거, 이런 걸 상당히. 그래서 카레이서 이럴 때도 되게 많아요. 예. 여행도 좋아하겠네요, 그러면. 예, 여행을 좋아하는데, 네. 이게 목적 있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목적이라도 놓고 가서 열심히, 뭐 이렇게 즐기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자기가 움직이는 모습 자체를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멋있잖아요. 차가 막 이렇게 지나가야 할 일 없이 이렇게 창 딱 내려놓고 팔 꺼내놓고 막 이렇게 다녀요. 동네 다녀야 멋있지. 모습이야. 이분은 모닝을 타고 그렇게 간지를 막 부려요. 완전히 야타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막 저희들이 부릅니다. 언니들 타요. 뭐. 우리 어디 갈까요? 뭐 무슨 전 연애할 때도 그런 남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연희동 차기사가 접니다. 예. 그래서 기사식당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연희동 차기사 마차를 탄 우리 연주가 차승민 씨 오늘 7번 네. 샘플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계속 귀성길에 도움되시게 네. 음악 해주실 거죠? 네,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 한번 신청곡도 올려보세요. 뭐 아무거나 된다니까 해봅시다. 예, 뭐 트로트 된다고 하던데요, 대금으로.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릴 게 대금 독주로 하면은 대금 소리 자체가 굉장히 청승맞아요. 그래서 네. 부탁을 했을 적에 안 좀 분위기 너무 처질 텐데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감안하시면은 저는 괜찮아요. 뭐든 다. 예. 우리 신청을 조합원 해줘보세요. 분들은요, 기본적인 필링이 청승이세요. 좀 글글 올라오고 이런 거 그러면 보면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문하나님께서 사회 참여해달라는데, 근데 제가 아는 노래에 선에서 얘 나이를 생각해 주세요. 이분 연식이 은근 어리세요. 우리 같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회 참여 이런 거 몰라요. 무조건 이런 노래 몰라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예. 칠갑산? 칠갑산. 예. 그러면은 귀성길을 열심히 달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차승민 연주 기사의 칠갑산 준비하겠습니다. 공개방송 삘이었어요. 공개방송. 이렇게 막 이렇게 연주 부탁하는 거 되게 무례한 일이라는 거 저 아는데. 아니에요. 예, 제가 아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환갑잔치 와서 그 연주해달라고 그랬다고 너무 괴로워하는 걸 제가 같이 욕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야 이거 한번 불러봐 막 이러면 근데 저희 작년 추석 연휴 때 저희 혼자 사는 노처녀들이 뭐 어디 고향에 갈 데도 없고 집에 가봤자 군소리만 들으니까 저희 마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특별 오신 모셔가지고 그 마당 한가운데서 온 동네가 다 듣도록 한번 이렇게 대금 연주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옥상마다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다 듣고 가셨는데 그렇게 매번 이 연희동의 이 풍각쟁이로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연주자라고 너무 공연장에서 그렇게만 좀 할 게 아니고 불러주시면은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게 또 음악하는 사람들의 또 어떤 직업 정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지금 무하나님께서 아니 신청곡 들어온 거야. 신청곡이라면서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가 서태지의 난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용서하세요. 뭐가 뭔지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니까. 오늘 청승마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시는 길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한 곡 더, 이분이 제일 잘하시는 걸로 저희가 또 한 곡 더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요? 오늘 그냥 아예, 나를 깔죠.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문하나께서 박수를 쳐주세요. 알게 거면 흥겹게 이렇게 막 노래가 막 나오시는데 다음번 곡에는 생목으로 오늘 천저로 노래도 같이 명절 방송 맞네요. 그럼요. 이거 지금 귀향길 특집 명절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걸리가 땡긴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요? 네. 너무 토속적이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매일 같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연주를 은근히 들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대금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제가 다른 재주가 없는데 부는 재주가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술병을 불던 게 이게 이 호흡 관리가 돼가지고 술병 부는 거 있죠. 후 하고 부는 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불어가지고 제가 부는 쪽의 악기는 정말 잘 불거든요. 그래서 애지간한 건 다 했는데 이제 대금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소문에서 찾은 선생님이 차승민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그래서 10여 년 전? 네. 10여 년 전에 그때 불쌍히 여기는 저 눈은 뭡니까? 문하나님. 그때 저한테 엮여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부는 건 다 됐는데 대금이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구멍도 너무 크고. 이게 1m가 넘는 것 같은데요? 80cm 정도 돼요. 8cm. 80cm 예. 정도 되고요. 예. 이게 손가락이 안 닿아서 이 단풍손 때문에 나뭇잎손 단풍손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니어서 결국에는 뭐 계속 나보고 손가락을 찢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는데 40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저도 안 되겠네요. 저도 이게 짧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이게 손이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이게 엄청 늘어나야 돼요. 예. 근데 왜 손가락 보세요. 류마티스 환자처럼 막 이렇게 굽이굽이 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때 이제 관두고 난 또 빈정 상해가지고 악기도 샀는데 예. 안 볼까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먹고 살 게 이제 막막해져서 다시 강습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차 선생님께서 지금 들으니까 뭐
황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네, 레슨한다고 하던데요. 한번 배워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예. 있는데 언제 우리 지금 1차는 모집이 다 끝났죠. 네. 예, 2차 모집 때 저희 조합원님들 혹시 서울에 계시거나 근처에 계신 분들 대금 연주. 근데 요번에는 가락을 주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산조. 네, 라고 하는, 오시면 그냥 다 하시게 되세요. 손가락이 좀 내가 길다. 그리고 부는 거에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오셔서 한번 같이 강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다가 최 기사님이, 네. 우리 공개방송 카페에서 이렇게 연주도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흔쾌히 서로 두 분이 되게 막 썸 타시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최 기사님은 이렇게 모범생틱한 모난한서나 이렇게 딱 봐도 학벌 좋아하는 분들 되게 좋아하고 나는 오늘 그냥 그랬어. 근본이 있는 분을 좋아하시죠. 그렇죠. 근본이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나 같은 애들보다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대받지 못한 공개방송 카페에 예. 그래서 한쌤의 만병통치약 팟캐 순위 1위 되면 공개방송한다. 저기 치마 입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기 싫어서라면 안 되겠지만 진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 번도 못 해보고 1등 이런 거라도 해보고 싶어요. 나 진짜 1등 해본 적 없어요. 살아서. 그래도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76위까지 올라갔던데요, 보니까. 높은 건가요? 예, 그래도 높은 거죠. 전 아직도 목말라요. 나 그래서 최 기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너무 목매는 여자 같겠지만 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무 게스트 지금 데리고 오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유 대표님하고 차승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분하세요. 차분 우리 편하게 하세요. 연주가 차분과 함께하는 이 귀성길 특집 그리고 잘하면 문하나님 트로트 같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누가 또 슬기둥에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뱀파이어송인가요? 예, 유명한 노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막 오네요. 네. 알아요? 와, 일단 아는 선에서 역시 역시. 프로시라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사실 이분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동네 사람에서 데리고 온 거지. 자, 그러면은 슬기둥에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네. 아는 데까지. 기타가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세요. 유 대표님 입으로 기타를 좀. 이 키가 아니네요.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딴 악기가 지금 2개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 반주가 없이 부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그쵸? 네. 심지어 이렇게 무슨 곡인지도 모르는 거 들으려니 우리도 힘들긴 하네요. 문하나님은 국악계통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해금 동생분이 해금 연주가 언니가 해금 대금? 대금이에요. 해금이 아니고. 해금은 제가 배웠어요. 야, 여기 한번 다 붙으면 되겠네요. 뭐 장고, 치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좀 갑자기 생 라이브로 막 하다 보니까 저도 근데 지금 우리 차군과 저와 문하나님은 약간의 좀 질병을 앓고 있어요. 저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다 춥게 사신 분들이 따뜻한 데 들어오면 올라오는 이 촌년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쨘데레병인데, 이거 빨리 고치긴 해야겠는데, 지금 우리 차승민 선생님께서 얼굴이 거의 불타는 고구마가 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도. 이 안이 좀 덥지 않나요? 그래서. 예. 예. 아니, 이 정도면 저희 집의 온도로 봤을 때는요, 지금 하와이에 와 있는 수준. 동남아시아에 와 있는 수준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주도 들었고, 네. 여러분들이 신청곡까지 다 들었는데, 우리 이제 차승민 연주가님도 좀 쉬셔야 되고, 우리도 목소리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나님께서 좋은 음악 하나 들려주시면, 이제 유정식 대표님과 함께 이 구정 전에 정말 때려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직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그 글을 올려주신 걸 봤는데 이분의 노래죠. 덕원님의 브로콜리 너마저. 아니 뭐지?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죄송해요. 방금 전에까지. 제가 저 옛날에 부끄럽습니다. 브로콜리 예. 그 뭐지? 그 끌림 전 방송이 그분이 항상 나오시는 거였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훈남같이 생기신 분이 나오셔서 국민 TV에도 저렇게 잘생긴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가수래요. 그래서 브로콜리 뭐라고 들었는데 다음에 안녕하세요 파슬리. 이런 영어 실수 너무 그렇죠. 아까 그 권 여사님 영어 대박 실수 얘기했었는데, 동네 커피숍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데, 엄마 여기 테라스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나중에 못 찾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야, 베란다가 어디가? 막 아빠 옆에서 발코니 아니야? 발코니? 그래서 테라스나 베란다나 발코니나 브로콜리나 파슬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덕원님의 목소리. 그럼 덕원님은 누구예요? 브로콜리는 누구고? 아니 이게 밴드 팀이고 덕원님이 그 리더. 예, 윤덕원 씨라고요. 예, 전 진우션이 밴드 이름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진우하고 션하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 두 명. 아까 지희 씨인 줄 알았어요. 지희 씨. 저는 음악 코너는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누션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예,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오늘 구정과 설부터 막히기 시작하더니, 덕원님이 리더로 계시는 브로콜리 너마저 밴드의 보편적인 노래였습니다. 근데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그때 좀 어떻게 좀 해볼걸. 맨날 녹방을 하셔서. 그분 결혼하셨어요? 그래. 잘생긴 사람들은 일단 일찍 다 갔어. 네. 또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월요일에 민기쌤이 있으니까. 민기쌤 설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꼭 전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진짜 고민 상담. 구정 전날에도 고민 상담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계속 고민해야죠. 그래서 유정식 대표님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근데 대표님한테 아무도 메일 주신 분 없으시대요. 예, 저는 메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왜 그럴까? 이직이란 문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서 털어가기 좀 어렵나 보죠? 네. 그리고 구정이란다. 이 설날 전 연말 연초 이럴 때 뵈면은 이직이라든지 직장 이런 거 한참 좀 힘들 때 아닌가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평가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가 잘 못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참에 때려치고 옮겨볼까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올라온 메일에 그 질문 없으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급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유 대표님께서 야심만만하게 준비해 오신 이직의 노하우. 예. 뭐 준비한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방송 많이 늦었어요. 예. 대표님, 그럼 이직의 기술이다, 네. 노하우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우리 차승민 군께서도, 차군께서도 상당한 이직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네. 예, 뭐냐면 꼭 직장만 이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일을 했다가 네. 관두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심지어 얼토당토 않게 이제 또 이상한 연구소에 취직이 된 상태고 그쵸.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를 갈아가면서 계속 밥벌이를 하고 계신데 그것도 이직이면 이직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음악만 하는 거지 뭐. 이직은 뭐 한쌤이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둘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정해서 7번답게 내가 공부를 이만큼만 하면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연습을 이만큼 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목표 지향 쪽으로 열심히 그걸 이렇게 체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성취감을 얻을 때마다 이제 자존감이나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다. 근데 저는 되게 반대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가정, 사회에서 늘 자존감을 너무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직을 원해서 한 것보다는 많이 떠밀리거나. 많이 잘리셨어요? 잘리거나. 네. 반은 잘리고 30%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예. 나머지는 회사가 망했죠. 제가 보기에는 먼저 그냥 던지고 사표 던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전 돈에 연연을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분이시네요. 근데 잘리기 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대드는 네. 것도 없잖아 있었고 예. 그 체제에 위반되는 행동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렸을 땐 되게 억울하고 그리고 제가 딱히 갖춘 경력과 백과 돈이나 이런 서포트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라는 걸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야를 가고 싶다 이런 거를 고민할 틈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뭐든 닥치면 한다였었기 때문에 네. 그 갖가지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직장이나 다른 커리어로 갈 때 그 전 커리어를 그만두고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초반에는 준비할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예. 그게 커리어가 끊기면 빨리 아무거나도 잡고 쉬면 안 되니까. 네. 내 생활을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뭔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도중에라도 알바라도 했어야 됐고 그러다 구직 활동이 되면 옛날에 커리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화장품 방판에서부터 무슨 DJ에서 거기다가 레스토랑에서 거기다 영어 교사에서 너무 뜬금없이 네. 뛰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구직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그런 적은 마지막에 만 가는 게 그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상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제가 보기엔 가장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어떤 직장에 어떤 분야에서 네. 일하던 그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쪽으로만 많이 풀렸었다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역할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준비를 할 수 있었겠죠. 예. 이걸 잘하니까 예. 이걸 뒤에 준비하자. 네. 그래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할 때 이 타로 상담을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로 상담으로 버는 수입이 월급을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하게 예. 되니까. 예.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직의 기술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막 번역을 끝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제 원래 제목은 직업 정체성인데 좀 딱딱한 제목인데 원래 좀 따져보니까 이직의 기술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접근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이직을 잘하는 건지 이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예.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이 기존의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이제 이야기가 좀 있던데요. 우리가 보통 이 계획하고 실행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계획과 실행이요? 예. 제일 좋아하는 게 계획과 실행이에요. 예. 먼저 모든 걸 예상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죠? 예, 계획이 완벽하다 생각되면 그때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은 계획하고 실행하기, 그 방법,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직장을 가야겠다라고 충분히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좋은 이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유 대표님도 참 제가 유 대표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원래 전 보는 분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의 경영 컨설팅이나 그런 식에서는 그런 계획, 실행, 그리고 뭐 추진력, 목표 지향성,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공부하는 이러한 계통에서는 참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 계획하지 말라. 되는 대로 살아라.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거든요. 그런 의미랑 일맥상통하나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원래는 약간 그런 계획하고 실행하기 모델에 가까운 그런 컨설팅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거 사실 필요 없더라. 예, 닥치면 그때그때 잘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혹시 그 차동민 씨는 계획하고 실행하기 이렇게 그런 모델을 많이 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 정말 주가 돼가지고 3년을 계속 그것만 구상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을 적에 그게 딱 제대로 나온 경우가 있었고, 근데 계획만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동시에 일단은 저지르고 수습을 알아서 하게끔 그런 것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예. 약간 근데 계획하기 실행하기 그 모델보다도 이 반반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그렇죠. 제가 번역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로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해라. 저지른 다음에 계획하라. 예, 저지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이 총을 쏠 때 조준하고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쏜 다음에 조준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쏜 다음에? 예. 그래봐야 어디로 내가 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예, 대략. 그렇죠. 내가 타겟에 갔는지 안 갔는지 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예. 혹인 술집 가면 이렇게 다트 던지는 거 있잖아요. 예. 안 해보셨나요? 다트, 술집엔 안 가보셔도 되는데 다트는 다트만 해봤죠. 그렇죠. 죄송해요. 거기 술집에서 꼭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데 가면 이제 다트 던지기가 있는데 아무리 조준을 해도 일단 던져보면 내가 이 정도 거리를 맞출 수 있구나가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 세 번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총 쏘기 전에 0점 사격을 하죠. 예. 날려보는 건가 보죠? 일단 총이 이 경우에 따라서 약간 휘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일단 총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몇 번 쏴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조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맞춰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직도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게 그 책의 주요 테마예요. 저는 뭐 원턴 원하지 않던 아니면 뭐 알아서는 분명히 알 텐데 이것저것 막 해본 게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상담이라는 그 길로 가게 된 것도 내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한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공통점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를 발견했어요. 저는 얘기하는 걸 싫어했는데. 그래요? 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말을 계속 거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니까. 일례로 모 화장품 방판을 했을 때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아마 상담이라는 걸 돈을 받고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그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을 거의 그런 나이였는데 어딜 봐도 제가 화장품을 팔 얼굴은 아니에요. 뭐 건강식품이면 모를까. 그런데 친구 동창이 좀 야하게 생기고 화장을 좋아하고 예뻐서 거기 먼저 입사했다가 돈이 잘 벌린다. 너도 나와서 해라. 그래서 2인 1조로 얘가 이제 화장품을 팔고 그래 내가 힘 좋으니까 내가 마사지라도 할게. 뭐 이러고 갔는데 일단 젊은 언니들을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먼저 말을 걸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피부를 그럼 됐어요. 막 이러고 거의 무슨 잡상인이긴 하죠. 잡상인 취급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실패를 했다가 안 되겠다. 내가 쓰는 수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20대 여자분들 모두 다 뭐가 관심 있겠어요? 연애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이렇게 이쁘장한 문화남서 같은 여직원이 문을 딱 열면 언니 요즘 남자친구랑 안 좋구나. 백발백중입니다. B. 자, 그래도 B라고 해도 남자친구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어쨌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열이면 하나라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중에 어머 막 주저앉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 이리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차까지 이렇게 마시면서 이 얼굴로는 관상으로는 남자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써야 된다. 진짜 내 얼굴도 생각하지 않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노하우를 쌓다가 친구랑 열심히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얘가 연애의 달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는 거 가르쳐주고 팔고 그리고 이제 돈 벌고 밤에 나는 뭐 포카하고 뭐 이러다 망하긴 했는데 어쨌건 그 당시에 제가 화장품을 팔았던 그 여직원분들이 따로 연락이 와서 언니 제가 화장품 관심이 없는데 언니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유혹받지 않은 우정은 가장 취약점이라고 했더니 친구한테 말 못하고 나 좀 일이 있어서 이러고 화장품 때려치고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던 게 최초의 어떤 발단이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돈을 받고 상담하셨어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겁도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아닌 말고니까. 네. 근데 그 소문이 계속 나서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직장 안에서도 뭐 마케팅 이런 데 가면 다른 애들은 홍보하고 뭐 이러는데 나는 고객 상담 컴플레인 막 받고 뭐 고객 만족도 체크 뭐 이런 거 하고 계속 바꿔도 그쪽을 하는데 결과가 잘 나오니까 그쪽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일단 하고 싶지 않은 걸 떠나서 수월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어간 케이스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씀대로 그렇게 아무데나 막 이렇게 쌌던 그 총질을 했던 제 어떤 방법이 그 당시에는 사실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앞날도 없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현재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까 말까 할 때 굉장히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방판하시다가 상담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상담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담이 나한테 맞는가 아니면 상담을 내가 해준다고 그럴 때 돈을 받으면 나한테 이 돈을 받고 상담을 하러 올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것 때문에 정작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책의 내용에서 이제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 자아 성찰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아 성찰은 적어도 다른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자아성찰, 이게 또 제가 하는 얘기랑 이건 또 상반되는 건데, 저는 네. 이제 상담을 와서 이직이다, 사직이다 얘기를 하면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점에서 이 팔자수관과 진정 경영 컨설트의 입장이 다른지, 그럼 우리 차승민 연주가님의 아무곡이나 하나 듣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긴 하겠는데, 네. 오늘 특집이 확실히 맞긴 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이 시간 이후에요. 9시부터 방송되는 올디스 but 굿디스는 김용인 PD가 생방송으로 신청곡을 박는 특집으로 꾸며질 예정이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 스테이 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차군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유 대표님 잠시 쉬고 계세요. 예. 예.
대금으로도 이제 칠음계가 연주가 된다는 걸 전 처음 알았네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의외로 할 수 있는 게 다양해요. 예.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네. 그래도 다 그 안에서 조절이 되니까. 아, 예. 네. 우리 차군께서는 네. 유 대표님 이 이직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거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우리 한참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 중년 생존 이 프로젝트에 맞는 이야기 같아서. 남일 같지 않네요. 그런데 대표님 이런 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그 전에 많은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항상? 준비가 과감하게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예. 예,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제가 보니까 차승민 씨 블로그에 가보니까 네. 이 만화도 글이 있었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희동 라이프인가요? 네. 그래서 옥돌민닷컴?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한쌤의 얼굴도 만화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훨 이쁩니다. 예. 예. 옥돌민 okdolmin.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한쌤의 실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만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기 쉬워요. 만화랑 똑같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많이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만화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학생 때 그냥 과방에서 네. 끄적끄적 잡기장에서 그리던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덧 한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고 네. 음악이랑 똑같았거든요. 네. 뭐 계속 언제부턴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고 네. 만화도 계속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만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다 하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뭘 컨설팅을 해봐요. 그러면은 네. 제가 뭘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 그게 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원래 음악 하신 분들은 딴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웹툰 같은 거 왜 그려? 그렇죠? 이걸 더 열심히 해야지 네. 뭔가 나의 어떤 실력도 늘어나고 네. 뭐 사회적인 어떤 평판도 높아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음악 대금 하나만으로 저를 네. 규정 짓기는 좀 너무 좀 적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림도 어떻게 해보니까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안에서의 가능성을 좀 더 확장을 시켜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거지. 그게 이제 막 직업적인 그런 걸로 막 고민을 해가지고 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직업하고 나중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아 성찰을 하지 말라는 했는데 원래 이제 자아 성찰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가, 나한테 옳은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버릴 정도로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한다는 것이죠. 생각만 많이 한다고 해서 직접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해봐야지만 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전직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자아성찰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이 사색에 잠겨 있는 거, 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그리시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주로 뭐 이렇게 진로 상담 받으러 가거나 네. 뭐 그런 컨설팅을 받으러 가서 그게 대단히 정적으로만 그 성찰을 하려고 하죠. 그죠. 보통 이제 뭐 여행을 가서 나만의 어떤 나를 찾겠다. 예. 진짜 안 찾아지죠. 돈만 쓰고. 예,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데. 거지가 된 나를 발견은 해요. 뭐 나를 발견하자 가는데 나를 발견해서 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지가 돼서 카드값만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아성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정적인 게 아니라 자아성찰은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걸 해보는 것. 그러니까 자아성찰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하는 겁니다. 네. 직접 그걸 해보고 움직여봐서 내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의 결과가 좋으면 내가 좀 더 넓은 또 더 큰 실험을 또 해보고 차차차차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면 어느덧 그게 나의 일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한 길만 예술 쪽으로만 계속 발전을 시킨 케이스여가지고 저 혼자서 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잠시나마 저도 회사라는 곳을 다녀볼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제가 굉장히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또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뭔가 기회가 있어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거기서 또 한 번 느낀 거죠. 적응력은 진짜 좋구나. 그렇죠. 해보기 전까지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어요. 예. 네. 그 모든 거에 큰 동기부여가 이 먹고 살아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어쩌면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내일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고 성찰해서 나 뭐 하지? 정말 행복한 고민인지 부모님이 참 걱정이 많으시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고민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 역시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다라기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세 때문에 정말 모든 친구들이 너가 정말 할 수 있겠어. 저는 오히려 담담한데 오히려 친구들이 너는 직장을 다닐 만한 애가 아니야라고 했을 적에 쟤네들이 나를 도대체 뭘 어떻게 봤길래 저 그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공부만 쭉 하고 연주만 쭉 해온 사람으로 본 거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혼자서 다 알아서 하고 하니까 혼자의 어떤 독립적인 친구고 조직은 힘들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기가 쉽죠. 네, 근데 저도 놀랐어요.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저도 직장 다닐 때 다들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안 때리고 뭐 의사도 안 치고 다닌다고. 근데 정말로 월세가 제 인생의 제일 큰 동기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매일 모이면 월세 걱정. 오죽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피를 팔아서 할까, 장기에 뭘 팔까. 뭐 너가 팔아라, 내가 팔아라, 영화 볼래? 그럼 피 팔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곤궁함 때문에 부딪히게 됐었던 게 그 당시는 사실 정말로 무섭고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직이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순간엔 계속 일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고민이 더 힘들어지니까. 예, 노화도 오고. 더 이상 나한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몸도 안 붙어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아성찰 아닌 자아성찰을 막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박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직을 고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사이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거 찾아보시고요. 혹은 이제 이 돈을 못 받더라도 안 받더라도 이 프로보노라고 그러죠. 이 공짜로라도 한번 그 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진짜로 자아성찰이 아닌가. 이 티베트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직을 할 때는 꼭 걱정을 하도록 만드니까 예, 문제죠. 그게 어떤 최초 관문처럼.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또 먹고 살고 있어서 걱정을 뿌리채 뽑아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나마 이런 데서 이제 유 대표님하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저도 아마 그렇게 이직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해보면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는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팔자소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졸업해서 직장을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35 이하의 요 나이 때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왜냐면 아직 부모님들이 너무 짱짱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약간
이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까? 이 학원 가면 성적이 더 잘 나올까? 하면서 그런 선택을 많이 강요당하고 그거에 완전히 트레이닝이 잘 빠진 요 제너레이션은 직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정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저기만 들어가면 나는 안정적일 거다. 네. 부모님한테 늘 들었겠죠. 너 대학만 가면, 너 여기서 뭐 합격만 하면, 너 성적만 오르면이라고 배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차 선생님도 그런 라인에 들어가 있는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딪혀봐요. 네. 부딪혀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먹고 사는 거에 이제 갑자기 힘들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얼마 전에 상담받은 제 내담자였던 고객도 남자 그 나이대 청년인데 취직이 됐는데도 대학원에 갈까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 때 자기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 와 진짜 부러워 막 이런 생각. 그래 일단은 뭐 뽕벌을 해야지 이런 얘기는 했는데 아마 그분은 대학원 갈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말씀처럼 부딪혀 봐야지 너가 절박할 때 공부도 더 잘 된다. 이대로 가면 너 그 직장 다니다가 돌아온 대학원생들 뭐 법대니까 이 한 맺힌 분들 절박한 분들을 못 이길 것이다. 너가 공부를 잘했으면 더 좋은 데를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만한 아주 좋은 그 남들이 보면은 불지의 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3년이라도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운이 훨씬 더 좋은데 팔자까지 들이대도 그래도 아버지가 벌 때. 이 뒤에 배우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참, 시간을 계속 늦추는 결과만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들어오면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직이 됐으면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테스트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데,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그렇죠. 있네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3년은 나이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 그게 나이가 많아진 나이가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그쵸, 대표님? 45이 넘어가면 주변에 우리보다 많은 사람은 최 이사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대부분은 다 어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겁을 안 내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빠른 시간에 무언가 해내야 된다는 강박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이 되게 커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공무원 시험 다 보고,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중에도 그 자격증이나 이런 그 공무원 되는 시험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시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다 글로 몰리느냐에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보면은 뭔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저보다 더 강한 미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미신에 가깝거든요. 손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운이 없는 분들이 오셔서 또 그러니까 답답해요.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백발백중이죠. 안 돼요. 그럼 또 와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니, 돼야 말이지.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걱정이 되면 저한테 왔겠냐고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지. 준비가 돼 있으면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노하우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손님 떨어지게 안 나요.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조합원 분들은 제가 안 받는 이유가 너무 제 바닥이 다 드러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조준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한번 일단 저질러 보고 하고 근데 그럴 만한 가장 큰 원동력이나 그 동기부여가 삶의 절박함인데 어쩌면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 그렇게 다 해피한 분들은 아니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실 텐데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자체가 상당히 기회를 잡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좋은 원동력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결핍이 오히려 동력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무릎팍도사의 윤여정 씨 있죠? 탤런트. 그분이 나와서. 윤 선생님이요.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이혼하고 나서 미국에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런 가난함, 본인의 궁핍감이
이 본인의 최고 연기를 끌어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지금 이 열악한 환경,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이 무언가를 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윤 선생님 실제로 그 상담도 했었고 잘 아는데 진짜 멋있으세요. 어떤 멋있는 말씀 하셨냐면요. 그래서 민경아, 내가 사람들이 좀 까칠하다고 하잖아. 막 이래요.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내가 하도 욕을 먹어서 좀 나이스하게 했어. 근데 연기하다 보니까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또 까칠하게 했지. 근데 이제는 미친년이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까칠하려고. 그래서 그러세요 선생님. 그 모습이 너무 멋있으세요. 막.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그게 이제 자식을 키워야 되고 혼자 절박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떻게 이런 영화까지 찍으셨어요? 그러면 집을 고쳤어. 뭘 했어야 됐어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음악가에는 이분도 너무 재밌는 게 공연을 해서 돈을 다 말아먹고 그리고 또 만화로 돈 벌고 뭐 피파라 돈 벌고 이게 뭐 이런 출연료 때문에 나오신 분이에요 사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름값도 해야 되고. 네. 어쨌건 그 절박함 지금 우리 먹고 사니즘의 절박함부터 이 사회의 어두운 환경 그리고 이 미칠 것 같은 미세먼지. 근데 이런 상황이 글쎄 우리가 또 겁없이 한번 뛰어들 수 있는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으며 그리고 지금 기성길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녀오셔서 거기 가셔서 전부 치시고 뭐 다 이제 힘드시겠지만 그런 절박함 때문에 또 가족들하고 만나서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방송은 그때까지 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음악은 차승민 쌤의 6줄의 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곡을 만들었는지. 만들 당시에 되게 절박했어요. 그렇죠. 역시 배가 이걸로 상도 탔어요. 네, 명작은 그때 나오네요. 좀 가난해야 돼요. 네. 예, 여기까지 오늘 귀성길 특집 모셨고요. 그리고 유 대표님의 우리 잡상담은 다음 주에도 또 되니까 제발 메일 좀 보내주세요. 유 대표님 슬퍼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